자, 이제 넓이가 되겠지. 학교에 한번 했잖아. 나 오늘 도구 자리에서 들어야겠다. 고르게 고쳐왔다. 자, 좀 쓰네. 자, 첫 번째 기본적으로 넓이를 구할 때 적분을 활용을 하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잘 봐봐. 여기서 자 분명히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명시에 뭘로 둘러싸여 있는지 둘러싸이지 않고서는 넓이가 나올 수 없거든. 이런 것들은 절대 넓이가 될 수 없잖아. 이런 게 넓이가 어딨어? 구멍이 뚫려 있는데 반드시 둘러싸여 있어. 둘러싸이기 때문에 명시를 해준단 말이야. 이 사람이 지금 이 곡선과 x축과 교점의 x, y이겠구나. 자, 그래서 뭐라 했냐면 분명히 둘러싸였다고 했어. 이 2차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였다. 오케이.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 이 부분,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이걸로 구하는데 중요한 건 면적이 뭔지를 판단해 봐야 돼. 우리가 면적을 잘 생각해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기억나지? 기본적인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가 기본적이었잖아. 그래서 삼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의 2분의 1 그런 논리로 넓이를 구했지. 그 넓이의 기본적인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즉 이런 것들이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할 거냐? 무수히 작은 직사각형들로 분해를 해서 구한다고 했지. 기억나지? 이렇게 이런 직사각형들로 쪼개가지고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구하겠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맞지? 그래서 지금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dx. 자, 그럼 여기 뭐가 오냐면 fx가 오는데 이거 해석해 보면 얘가 높이야. 얘가 가로고.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지. 맞지? 얘가 높이에 해당하고 얘가 가로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직사각형들이 제가 눕히죠. 저번에 했었잖아. 또 까먹었어? 안 적용. 그래서 봐봐. 인테그랄 아까 얘가 얘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안에를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들의 넓이로 다 쪼개가지고 걔네들의 넓이 합으로 구하겠다. 이거 자체가 뭐냐면 0부터 2까지 대입을 해서 얘가 높이가 되고 이 dx는 가로가 되지. 가로 아주 작은 값이라고 했었잖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적분 정의할 때 스냅이 강했었는데 그걸 또 이렇게 하게 되면 12개를 빨리 못 끝낸다.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넓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이 fx가 뭐였냐면 혹시 정의 이해가 안 된다. 다시 정의가 필요하다. 넘어간다 그러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얘가 높이에 해당하는 거야. 이거 높이. 표정들이 이상하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표정들이 얘가 왜 높이가 되냐면 봐봐. 내가 여기에 1을 대입을 했어. 1을 대입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오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조금만 자 x에 조금의 값 그치? 뭐 예를 들어서 0.1 정도 가로를 0.1로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요거 1이 높이가 나와야지. 그러면 가로는 얼마나 했기 때문에 dx는 작은 값이거든. 작은 값인데 우리가 0.1로 보자고. 그럼 0.1 곱하기 높이 하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2분의 3을 대입을 했어. 2분의 3을 대입하면 이거지. 오잖아. 그럼 요 값에다가 또 0.1. 그럼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즉 0, 1, 0, 2분의 1, 뭐 1, 2분의 3 이렇게 막 대입을 해서 그 나오는 값을 높이로 하고 그 옆에 있는 값을 0.1 곱해가지고 직사각형 넓이 만들어서 그렇게 다 더하겠단 말이야. 0부터 2까지는 되게 많은 숫자가 있겠지. 그래서 크게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간격이 떠 보이지만 이거 아니라고 했지.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대입하고 그 간격을 0.1로 봤기 때문에 아주 우리 눈에는 구별도 안 될 만큼 아주 미세하게 거의 꽉꽉 채우는 걸로 보인다고. 그지? 그래서 요거 넓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게임 끝났지. 이제 넓이를 알았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dx 이거의 결과가 바로 이거의 면적이다라는 뜻으로 해결된 거야. 그럼 면적의 뜻이 뭔지 알았지, 그지? 오케이. 저거 했나 봐.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것은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인 넓이가 들어가는 거지. 아까는 추워가지고 너무 태무산. 우리 아들이 이거 보고 태무산 내라니까 다가와가지고 진짜 태무산이라고 이 집 보고 있더라고. 퀄리티가 좋다면서 막 그러더라고. 이거랑 이거랑 다르다. 나는 태무에 돈 1도 안 받았다. 뭐 태무 제품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괜찮더라 이 말이죠. 자, 이건 뭐냐면 친구 잘 들어봐봐. 시험에 아까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푸는 과정에 나오지 단독 문제로 나오지 않아. 그럼 지금 얘 같은 걸 보자고. 이 사람이 뭐라 얘기했냐면 자 봐봐. 둘러싸인 모양이 좀 달라. 이 직선하고 이 곡선, 즉 둘러싸이는 부분이 이렇게 X축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선으로 둘러싸였으면 사항이 좀 달라져. 사항이 달라진다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 봐봐. 뿅.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어차피 가로의 길이는 dx가 담당하지. dx가 가로의 길이는 담당한단 말이야. 그럼 직사각형을 만들어야 되지. 그럼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면 높이가 필요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이 높이. 그럼 이 높이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이제 이런 높이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지. 그럼 이 높이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바로 이 위에 있는 함수랑 밑에 있는 함수에 빼면 이 높이가 나오지 않느냐 말이지. 맞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넓이라고 했지. 넓이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지. 그러면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면 무조건 플러스지. 맞지?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둘러싸였을 때 반드시 위쪽에 있는 함수를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빼야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함수와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구별해야 되겠지. 그래서 인테그랄.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가 귀찮냐면 교점. 요걸 찾아내야 돼. 지금이야 문제에서 줬지만 우리는 교점 두 개를 반드시 찾아내야 되거든. 왜냐하면 둘러싸기 시작한 시작점과 둘러싸기 끝난 그 점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교점 뭐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위쪽에 있는 함수가 뭐였어? 불러줘. 아, 그렇지. 마이너스 x 빼야 돼. 아래쪽에 있는 함수가 뭐였어? 그렇지. 이거야. 이거의 dx야. 자,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인테그랄. 왜 계산 안 해줍니까? 뒤에 복잡한 조건식 있으니까 끝에 계산해줄게. 아직까지 우리 유형 12개 중에서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 저거 넘기면 선생님도 오늘 끝내려고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잘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계산을 생략하겠어.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dx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저번에 너희들 학교 선생님이 말한 그 공식을 쓰면 된다 이제. 너희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지? 2차 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자 정확하게 0과 3이 이 함수의 근이야. 정확하게 맞지? 0과 3이 분명히 이 함수의 근이지? 자 위로 볼록했어. 정확하잖아. 자 그럼 이거 적고 하면 어떻게 하더라? 6분의. 그렇지. 너 기억하지? 6분의 맞죠? 6분의 어차피 절대값 씌우니까 6분의 1인 거야. 알파 두 번. 베타 마이너스 그렇지. 9. 이렇게 됐지. 6분의 9. 이거 있잖아 공식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이거였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좀 빠르게 의미를 구할 수 있겠더라. 그리고 저거밖에 없네. 근데 이게 시험에 이게 단독 문제 나올 리가 없으니까 너무 기분 좋은 상상하지 마시고 뭐 이건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니. 자 그다음 공식이 처음. 자 이번에는 자 205번입니다. 자 기운 내시고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이 길이가 플러스가 나와야 돼. 플러스. 그게 관건이야. 선생님은 내 스스로도 저질 체력이라고 하거든. 체력이 너무 안 좋아. 조금만 집중하고 하면 몸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나도 힘들어.
그 선생님 소원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 따뜻한 나라 가서 평균 기온 25도, 26도 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 마누라는 싫다고 했는데 그럼 그 각자 길을 가져야 돼. 필리핀. 필리핀 안 돼. 그건 죽을 수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살인면 어떻게? 미국령으로 가야지 이놈들아. 미국령으로 가야 안 죽지. 미국령으로 가야지. 씨. 그래서 살인면 어떻게 하시면? 빠르게. 사이판이나 과학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감독에 자꾸 나와. 나와야 되는 장면. 살인면. 자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싸워볼게. 자, 이 곡선 두 개로 둘러싸였다고 했지. 그러면 둘러싸인 걸 명시해줬잖아.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거든. 자, 그러면 머릿속에서 그러면 이런 높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높이라는 것은 항상 위쪽 함수에서 아래쪽 함수를 빼면 되는 거지. 그럼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둘러싸기 시작한 점과 둘러싸기 마지막 점을 구해내야 되겠지? 지금은 줬잖아. 구해들이 구해내야 돼. 어떻게 구한다? 둘은 갖다 놓고 푸는 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뭐 나오지? 얼마부터?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나오지? 위쪽에 있는 함수가 뭐였어? 이거지? 요게 들어가야 되겠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 뭐야? 이게 뭐야?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있고 3이야? 오케이. 자, 이 함수에서 이 위쪽 함수에서 아래쪽 함수를 뺀 걸 적분하시면 됩니다. 자, 적분 계산은 뒷단원에서 뒷문제에서 구체하겠습니다. 자, 이게 넓이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문제에서 봅시다. 1이네. 자, 이제 필수에 이제 1번 들어가면 이제 1번. 자, 있잖아. 우리가 짧게 얘기할게. 봐봐. 중간고사는 사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반복을 못한 것 같아. 근데 어쨌든 2학기는 기말은 그 양이 길매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더 많이 복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말은 조금 더 저번보다 점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 본다. 네. 빠르게 갔어요. 그치? 열심히 좀 합시다. 다음 세이브. 때. 자, 봐봐. 자, 분명히 주제에 둘러싸인 주체, 다음 곡선과 x축. 그러면 이거 이차함수지.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 반달 모양의 돌칼,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교점이 필요해. 교점은 3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요 길이를 구해야 되겠지. 그럼 요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위쪽 함수에서 아래쪽 함수를 빼야 되는데 그러면 위쪽 함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x축이지. x축은 함수로 y는 0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면 정확하게 하려면 0 빼기, 왜냐면 위쪽 함수가 0이 있는 거니까 y는 0이고 그럼 아래쪽 함수가 뭐야? 이거지. 그래서 0 빼기 대괄호 열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dx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이거지. 이거 구하는 거지. 자, 이거 구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공식 알고 있지? 6분의 1에 근이 3 플러스 1, 3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3승. 요게 그 선생이 주가 취입을 공식 얘기해놓고 제곱은 선생님. 패가. 그럼 3차 쓸 때, 3차 쓸때 4제곱. 자, 그렇지. 그렇지. 맞아. 3차 때는 제곱이지. 수업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그러면 이거 공식 다 안다고 보고 썼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3차 함수입니다. 자, 3차 함수지. 자, 3차 함수는 좀 번거로운 게 잘 들어봐야 돼. 3차 함수는 좀 번거로운 게 이게 어떤 구간에서는 양수가 나오고 어떤 구간에서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 지금 봐봐. 요거 자, 요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요렇게 돼. 그럼 이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여기에 영역이 두 개가 있는데 S1하고 S2가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이 함수를 접근을 했잖아. 그럼 혹시 자 성우가 맞춰줄 거야. 이걸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0이 되는 거야. 맞죠? 저 넓이랑 넓이랑.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정적분 자체는 넓이가 아니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0 나온다. 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따로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접근을 해야 돼. 왜냐하면 얘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함수가 이 함수가 맞지만 여기서부터는 위쪽에 있는 함수가 y는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쪽 함수를 빼야 양수가 나올 거 아니야. 넓이는 양수가 돼야지. 넓이가 엄청난 경우가 있을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번거롭지만 인테그랄 0부터 이게 선생님 고등학교 때 열받았던 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저 공식을 알려주는데. 3차로 이게 척분을 하면 4차잖아. 미치고 나다빠지지 이게. 근데 이 공식은 좀 복잡했을 텐데. 이것도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은 좀 복잡하네. 간격 L이랑 M 해. 그렇지. 그 간격 L까지 글쎄 뭐 그렇게까지는 말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공식만. 자, 그래서 이거는 나는 공식 안 알려준다. 이거는 뭐 간격도 알아야 되고 그거 너희들 하기엔 너무 복잡할 것 같고. 강경 안 해봐 쉬운 거 아니에요? 0부터 1까지. 자, 0부터 1까지 혹시 뭐 내가 그 자신 있다 하시는 사람 그거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뿅. 근데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같은 함수를 정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적분은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지. 요거는 고대로 하시면 되고, 왜냐면 얘가 위쪽에 있는 함수니까. 뒤에 게 문제지. 뒤에 게 잘 들어봐. 1부터 3까지 x 함수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x 이거지. 마이너스지, 그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고 이거 계산하셔서 빼면 되겠습니다. 실제 계산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너희들 손에 맡기고. 자, 계산은 내가 안 할게. 오케이. 됐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너희들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식들은 실제로 너희들이 이제 1단계를 지나서 미적분까지 다 하고 나면 너희들이 또 교과서에서는 없지만 반드시 시험에 수능에 나오고 하는 유형들이 따로 있어. 그런 유형들은 선생님이 따로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고3애들 가르칠 때 그거 막 알려주거든. 막 이런 거 꼭 필요한 것들. 근데 너희들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서 이게 메인이 아니야 사실. 자, 해보자.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자, 두 번째. 얘는 뭐냐면 얘는 이 곡선을 그려보면 저희가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x는 3, 이거는 3이면은 보자. 얘가 그러니까 뭐지? 이라고 보면 가운데네. 맞네. 미안하다. 자, 3. 얘라 x는 6이면 얘. 자, 명시하자. 이 직선 두 개와 이 곡선과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두 군데라고 했으니 정확하게 얘기했지. 두 군데가 발생해. 여기랑 S1이라고 할게. 여기랑 S2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조건해야 되는 거니까 S1은 어떻게 구한다? S1은 인테그랄 얼마부터? 3부터. 그렇지? 3부터 5까지 저함수를 접근하시면 되고요. 저함수 접근했을 때 위쪽에 있는 함수가 0이니까 0 빼기지. 빼기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를 접근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S2는 얘가 위쪽에 있는 함수니까 인테그랄 얼마부터? 5부터 6까지 그냥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얘를 접근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공식 못 쓰나요? 뭐 어떤 공식? 얘네들은 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얘네들이 근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을 쓸 수가 없어. 공식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어차피 너희학교 시험에 공식 안 하면 모르나. 내가 볼 때 자, 이제 공식을 왜 못 쓴다? 뭐라고? 공식을 왜 못 쓴다?
공식을 써서 해결될 만한 문제가 안 나올 걸. 그러니까 너희들 문제 해석을 식을 세우는 자체가 힘들 거야. 그러니까 식을 다 세우고 나서 문제 풀이할 때 마지막에 그게 나왔다? 굉장한 수준이라는 건데, 글쎄 이제 그게 너희 학교에서 내는 문제를 워낙 좀 힘들게 내니까 공식 하나만 써서 답이 될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자, 그럼 얘가 잠깐 내가 때려줄까? 네. 네, 갑자기. 그래 갑자기 폭력은 임마 미점수가 폭력이지 임마. 자 봐, 이 곡선 봐봐. 미점수도 폭력이거든. 자, 잘 들어. 난 미점수는 아닌데 여기 들어봐. 자, 선생님이 자 요거 인수분해 할까요? 1, 2, 1, 1 하면 어떻게 됩니까? 뿅 펴시면은 뭐가 없이 되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마이너스 1. 아니지. 빨리 얘기해줘. 내가 잘못하면. 위로 걸러. 그렇지. 위로 걸러. 자, 내가 좀 말이 빠르게 좀 빨리 하거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면 얘기해라. 좀 낮춰놓으려면 얘기해라.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말이 빨리빨리 나와. 웬만하면 표준어를 쓰려고 하는데, 자, 요건데, 부산 사람. 선생님 소원을 잘 씁니다. 얘기했나? 자, 이거와 x축의 직선 x는 마이너스로 써야겠다.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지. 여기네. 이렇게. 그러면, 이번엔 요거, 이게 왼쪽에 왔네? 이 부분 S1, S2. 이거 말하는 거 아니겠지? S2에다가 S1 빼면 되는 왜 넓이를 보면 몇 배? 그래서 마이너스 그렇지, 이거, 그렇지, 맞아. Y치, 그죠? 맞지.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는 Y는 0, 이 함수에서 저 함수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이거고. 그러면 S2는 공식 쓰는. 그렇지, 맞다. S2는 공식 쓰면 된다. S2는 마이너스 2분의 1가 1이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얘는 저 함수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dx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는 공식을 쓰셔도 됩니다. 얘는 공식이 안 되지만 얘는 공식을 써도 된다 이 말이지. 6분의 2. 뭐 하나는 공식 쓰고 하나는 공식 안 쓰고 뭐 내가 볼 때는 그냥 왜 하나인데 하나 안 돼? 2분의 뭐 정확한 공식이라는 게 근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근 사이를 면적으로 할 때는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의 근이 아니지. 근이 아니잖아. 근이 돼야 되는 거야. 근.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 10개 남았네. 자, 다음에 자. 자, 보시겠습니다. 나는 궁금한 게 당신들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 이 동네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빠르게 하세요. 경제적으로 괜찮으신 분들이거든. 패스. 궁금하다. 빠르게 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했는지. 빠르게 하세요. 공주할 도박을 해주잖아. 자, 이제부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둘러싸고 있는 직선이 x축이었어.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둘러싸고 있는 직선이 이제부터 귀찮아진다. 자, 해석해볼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요런 상황인데, 요거에서 얘는 마이너스니까, 자, 이렇게 가고 있거든. 맞네. 저게 뭐가 위에 있는지 그래프를 그래야. 그렇지. 상식적으로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대충 이제 윤곽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이제 얘를 둘러싸였다고 했지.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함수 확인, 아래쪽에 있는 함수 확인, 시작점과 끝점이 발생했어. 문제가 뭐냐면, 에이, 망했다. 이 둘을 같다고 해야지만 이제 교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x 플러스 2에다가 혹시 틀리면 얘기해줘.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가 1입니다. 그렇지. 자, 그럼 얘가 위쪽에 있는 함수가 명확하지? 그럼 인테그랄 위쪽에 있는 함수가 요거였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x제곱 플러스 1 dx 요걸 정리하시면 되는데, 얘는 공식 가능. 얘는 공식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봐봐, 이거의 근이 마이너스 2와 1이기 때문에 이건 공식이 가능하다는 거지. 됐지? 맞죠. 공식 가능하고, 그 다음에 3차 함수입니다.
자, 3참수도 마찬가지. 자, 문호가 잘 따라오고 있지? 자, 요겁니다. 자, 요것도 지금 얘랑 이 3참수는 그나마 인수분해하기 쉽지? 어? 잠깐만. 이게 인수분해가 안 쉽네. 네. X 하면 되네. 안 되네.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네. 2가 되냐? 그러면, 저거 넘기면 2 되잖아. 맞는데, 이 함수 자체를 그려놓고, y는 x를 그려놓고, 어느 쪽에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래 함수와 이 a 함수를 대충 그려봐야 판단이 되거든. 근데 일단 친구, 잠깐만 봐봐. 얘가 이 원점을 제하는 건 맞지? 원점을 제하는 건 맞지?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의 근이 두 근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식을 빨리 해볼까? 이거 판별식을 살짝 쓰면 D는 9-11 어때? 허근을 가진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지금 보시고 왜? 뭐가 문제인데? 자 그러면 친구 얘는 그러면 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네? 근이 하나밖에 없고 그 근이 유일하게 원점이네?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네. 맞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지? 그 다음에 y는 x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불어가 맞나? 맞지요. 아니야? 그래프가 이상해? 그죠? 그거 해야 되는 거. 어디가 0인지. 맞네. 이게 어디가 0인지를 잘 모르겠구나. 어디가 그렇지. 영이. 맞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오본 게 이게 이렇게 휘어지는 이 점을 알아내려면 이거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겠지. 그치?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6x 플러스 4. 2. 어디에서 0이 되는 거야? 1에서 퓨어지. 1에서 휘어지는구나. 왜냐면 얘가 열받네. 그러면 얘는 0에서 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잘못 그렸네. 우롱이가 날 째려보고 있길래 그래프가 틀린 줄 알았다. 째려보지 말고 말을 해주면 안 되겠니? 존나 푹 자, 봐봐. 원점을 지나고 1에서 휘어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1이 좀 자, 1. 이런 식으로 휘어진다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 미안하다. 자, 이런 식으로 휘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 그다? 오케이. 그러면, 자, 1,1, 얘가 1,1이거든?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나네. 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려지지? 맞지요. 그러면 자, 요 부분이 S1, 요 부분이 S2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자, 교점 구해야 되겠네. 당연히 교점 구할 필요도 없지. 뭐겠노 이거? 1, 자, 좀 이따 실 거다. 1. 그지?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부분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이 3참수가 위쪽에 있지. 그래서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함수가 y는 x니까 빼기 x 이거랑 두 번째 이 교점 또 구해야 되네. 2. 교점 또 구해야 되네. 이. 인 거야? 그렇지 이거 그렇지 왔어 도와주고 그래서 1부터 2까지 조금 쉴까? 뭐 빠르게 했나? 아니요, 아주 빠르게. 근데 네 눈은 감기고 있는데? 아주 빠르게.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함수 여기서 밑에 함수를 빼게 되는 거예요. x 빼기 x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자 얘를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공식. 맞지? 근데 있잖아 봐봐 내가 이 그래프를 제대로 못 그릴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망했어. 아니 안 망했어. 찍는 게 아니라 중간 값은 이거지.
자, 근데 선생님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못 그려서 어느 게 위쪽인지 어느 게 아래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 진짜. 반대로만 하고 부호가 이상하게 나면 그냥 반대로만 바꿔줘야 되는 거 같아. 뭐 그렇긴 하지. 맞지. 그런 거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 말은 맞지. 살아남는 방법이구나. 봐봐. 내가 어느 쪽이 위쪽이고 어느 쪽이 아래쪽이 모르겠습니다 하면 일단 맞아. 같다고 놓고 교점부터 구해. 교점부터 구해. 교점을 구하게 되면 그건 뭐지? 이렇게 되지. 그럼 x를 끄집으려면 이렇게 되고. 자, 그럼 교점이 몇 개 나왔어? 네. 교점이 3개 나왔지? 그러면 얘는 교점이 3개 나왔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 얘 둘의 교점의 함수를 그려보는 거야. 내가 안 되면 얘 둘의 교점의 함수를 구해봐. 이게 교점의 함수 아니야? 맞지? 교점의 함수를 구해보는 거야. 교점의 함수를 구해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래 되거든. 맞지요. 자, 그러면 게임 끝났어. 띵끝. 교점의 함수를 구해봤는데 0부터 1까지는 양수지. 맞아요. 그럼 지금 얘가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 있는 함수에서 이 함수를 뺐잖아. 네. 뺀 거의 결과잖아. 뺀 거의 결과인데 지금 얘가 양수야. 그러면 얘가 위쪽에 있다는 거야. 저 그거 몰라서 저 수업 때 그렇게 했어요. 그냥 저 교점 그래프 양수는 제가 더 큰 거고 일수는 제가 더 작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뺀 함수를 가만히 보니까 앞쪽에서 뒤쪽을 뺀 거거든. 근데 0과 1사에서는 얘가 플러스를 가지지. 그럼 얘가 위쪽에 있다는 거야. 맞지요. 그 다음에 1과 2사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얘가 더 위쪽에 있으니까 음수가 나왔다는 거지. 따라서 0부터 1까지는 그냥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되고 1부터 2까지가 나오고 1부터 2까지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근데 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하는 게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방식으로?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직관적으로 못 그려갖고 도저히 어디가 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앞에서 뒤에 걸 뺀 함수를 실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 교점 사이에서 어느 게 양수인지를 보고 판단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난 저렇게 해서 하는 거. 그럼 왜 처음에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까? 물어본다면 어려운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자체로서 이제 그래프 계획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만 더 봅시다. 괜찮지? 괜찮아요. 자, 다 같이 좋은 데 갑시다. 다 같이. 근데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괜찮아. 침대 자, 에이스 침대냐? 자, 빨리 가세요. 비쌀 때 뭐하는 거? 네 개랑 이거 크니까 빨리 가세요. 빠르게. 빨리. 술주는 것 같아. 자, 이것도 마찬가지. 두 곡선으로 만약에 내가 이 그림을 도저히 그리고 싶지 않은데요. 알겠어. 자, 봐, 뿅 쳐다봐. 두 곡선이니까 2차와 2차지. 그럼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야. 맞지? 맞지요. 상식적으로 바보가 아닌다며. 이렇게 그려지면 당연히 위쪽이 얘 아니겠어? 맞아요. 그래. 얘가 아래쪽에 있고. 그렇지. 그러면 교점만 구해서 요 위쪽 함수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되겠지. 양수업자가 왜냐면 조점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뭐지? 저 양수 그래프가 위에 있으면 교점이 없죠. 그렇지. 맞지. 그러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란 말을 하지 않았을 거니까. 맞네. 그치? 뭐 당연히 얘가 위쪽에 있으면 넓이가 안 생기니까 안 좋겠지. 그치? 그렇게. 그래서 자, 이해했다. 나중에 쌤 하루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시 설명해주세요 하시면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점만 구하자고. 교점만 구하시면 나오겠죠? 우로가 교점 얘기해줘. 얼마야? 빨리 교점 얘기해줘. 빨리 울어 빨리. 시켰다. 울어들려. 조용히. 교점 얼마야? 1, 2 마이너스 1이나? 너도 보고 있잖아. 얼마야? 2.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여기 있는 위쪽의 함수가 얘입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 조금 기초가 부족하거나 처음에 듣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걸 대비해서 시끄러워 막 그러니까 자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더라. 그렇죠. 자, 근데 요건 문제가 발생하지. 3차랑 2차면 이거 되게 애매해지는 거야. 이 어느 쪽에 위쪽에 있는지 좀 애매하거든. 그래서 선생님 전 그림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아까 같은 그 방법을 쓰자고요. 잘안 되네. 분명히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였으니 분명히 둘러싸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3참수 얘가 대충 이렇게 그려졌으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지 그치? 구조를 보아하니 어쨌든 무조건 뭐 그치? 위에 있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30초 주신 이게 되는데. 자, 3참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위로 볼록이죠. 위로 맞지. 볼록이면 둘러싸려고 하면 이렇게 못 둘러쌀 거 아니야. 맞지요. 그럼 둘러싸려고 하면 적어도 뭐 이런 식으로 둘러싸야 될 거 같단 말이야. 그럼 맞지요. 무조건 위쪽에 있는 함수는 이 참수가 될 수밖에 없어. 맞지요. 맞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잖아. 맞지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참수가 무조건 위쪽에 있다. 그러면 이거 교점을 보는 거야. 오가 자, 빨리. 불러줘. 자, 보나마나 이렇게 이 참수가 위쪽으로 둘러쓰고 있을 거야. 빨리. 자, 마이너스 1 아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랑 1이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위쪽에 둘러서 저게 저거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에서 저걸 빼시면 자, 어차피 강의는 지금 올라가니까 이거를 나중에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생략하고요. 공식 있는데. 자, 알레스만에 이거 수채냐? 이제 아빠가 공동줄 시키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겁니다. 실제 시험에 나오기 시작하는 건 얘네들부터 시험에 실제 나오기 시작할 거야.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도 수학은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는 이유가 계략적으로 파악이 돼야 내가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래프를 못 그리지만 억지로 그리는 거야. 자, 너 3참수기라고 했지? 맞지요. 이 3참수 대략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저 3참수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집니다. 1,3이라면 대략 한 요 정도가 되겠거든. 요 점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직관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 수 있거든. 1,3에서 접하는 직선, 오케이. 접하는 직선을 하게 되면 자, 요렇게 되는 거지. 이것을 때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 우선 이 직선을 우리가 미분단을 이용해서 구해내야 돼. 1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점의 교점과 이 점의 교점 알아내야 한다는 거지. 자, 맞지요. 그러면 자, 이 직선을 구해내겠습니다. 자, 저거를 도함수가 필요하지. y 프라임 3x 제곱.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자, 이 직선 1,2를 지나고 기울기는 3 이란 직선이 되고, 그럼 이 직선은 기울기가 3이니까 y는 3x-1이라는 직선이 만들어질 거고, 맞지요. 바로 해야 돼. 이건 그냥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은 3x-1이라는 직선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 직선이 왜 만들어집니까? 이보다는 뒤죠. 자, 그러면 3x입니다. 3x-1이지. 되지 않아요. 어? 1,3이죠. 얘가 1,1인데? 제 1. 고맙다. 내고. 고맙다. 1,3이 없다. 그러면은 보자. 3x죠. 400쓰네? 이게 원점을 지났구나. 미안하다. 원점을 지났는데.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 이렇게 그렸으니까 어디게 위에 있는지 확실하네? 이게 위에 있는 건 확실하고, 그러면 교점 하나 더 보여야 되겠네? 교점. y는 400쓰랑 저거랑 교점 구하면 우로가 얘기해줘. 교점이 얼마고? 요거랑 교점을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교점이 얼마? 마이너스 2. 오케이, 나왔지? 그러면 교점이 다 나왔으니까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위쪽에 있는 함수는 바로 x의 3승 플러스 2고요. 아래쪽에 있는 함수가
y는 4x니까 빼기 3x. 얘를 적분하시면 현재 둘러싸인 분의 범위가 나오겠더라. 아, 자, 조금만 쉬었다가 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장이냐면 필수의 이제 6번입니다. 자, 어차피 동영상 당연히 촬영해 놓으니까 오늘 만약에 다 못 보면 만약에 다못 들었으면 다시 한번 보면서 꼭 한번 반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절대값이 있는 함수를 접근하려면 구간을 쪼개야 돼. 자, 우선 선생님이 늘 하는 방법, 함수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놓고 판단을 하지. 어떤 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어떡한다?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왜 이렇게 소리가 커졌지? 뭐지? 왜 인마 소음한테 그렇게 해놨어? 소문 끄시는 대로 걸려. 아니 왜 DJ 저렇게 크게 울리나 했더니 누가 들어야지. 누가 막 소음 기터지겠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원래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지. 전체에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위로 올라갈 거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직선 y는 1이라고 했으니 직선 y는 1이라고 했으면 자, 준영아니가 피곤했나 보다. 직선 y는 1이니까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y는 1이라는 그래프거든요. 자, 그럼 이 곡선과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면적이 됐으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실 얘는 한눈에 봐도 알겠지만 이걸 S1이라고 하고 이걸 S2라고 한다면 S1과 S2는 똑같으니까 하나만 구하고 두 배를 합시다. 그러면 요 부분 S2만 구합시다. 자, S2는 어떻게 구하느냐? S2는 자, 0부터 여기까지 요 교점 둘러싸였으니까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요 점이 필요하거든. 그지? 그러면은 자, 이 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점은 아쉽게도 x제곱 마이너스 1과의 교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즉 이 2차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아니라 얘기 좀 해주지. x제곱 마이너스 1이란 2차 함수고 그거랑 y는 1이랑 교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절어 넘기면 x제곱은 2가 되고 따라서 x는 풀마 루트 2 따라서 얘는 루트 2가 된다. 그래서 S2는 인테그랄 얼마부터 0부터 루트 2까지 위쪽에 있는 함수는 항상 y는 1이었으니 1 마이너스 근데 망했네. 왜 망했냐면 지금 이 함수랑 이 함수가 다른 함수니까 이 S2도 쪼개져야 되네. 아하, 이 S2도 쪼개져야 되네. 이렇게 쪼개서 이 부분하고 이 빨간 부분하고 이 노란 부분을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구해야 되겠네. 그래서 얘는 따로따로 구하자. 자, 조용해라. 자, 이 빨간 부분.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얘가 위쪽에 있으니까 1 마이너스 아래쪽에 있는 함수가 요 함수인데 요 함수는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지. 그래서 이 함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빼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되겠지? 맞지? 왜냐면 이 함수는 요거니까 이 함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플러스네. 이렇다고 왜 이러지?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면 0부터 1까지 그냥 x제곱이 되네. 그치?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는 뭐란 거지? 뭐란 거. 그러면 1부터 2까지는 뭐란 거니까 뭐란 거는 1 빼기 요 함수는 원래 함수랑 동일하기 때문에 1 빼기 x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걸 식 정리하면 얘는 이렇게 올릴게. 1부터 2까지 2 마이너스 x제곱 dx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네. 우로가 답 좀 알려줘. 자, 요거는 금방 나오지. 요건 얼마야? 얘는 3분의 1이지. 얘는 뭐 이거 접근하면 3분의 1이고 얘는 얼마야, 우로가? 나왔어? 2x는 마이너스 3분의 이건 안 나오네. 자, 이거를 접근하시면 2x 마이너스 3분의 x 3승 1, 2가 되고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4에다가 근데 이거 인간의 루트 이게 맞네. 루트 2였구나. 이거 아니라 루트 2다. 미안하다. 루트 2까지였네. 루트 2까지. 미안합니다. 루트 2까지였네. 그래서 이거를 접근하시면 물론 혹시 접근한 거 있어? 저는 쌍둥이 동반하시고 접근한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는 없거든지 너쪽으로 해라. 자, 혹시 접근한 거 있어? 계산한 거 없어? 계산한 거 없어? 그냥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접근을 하시면 2x 마이너스 3분의 x 3승에다가 1부터 루트 2까지 접근을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2루트 2에다가 요걸 대입하게 되면 빼기 3에 2루트 2 요거에다가 빼기 1을 대입한 게니까 2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3분의 4루트이고 3분의 4루트이고 얘는 빼기 3분의 5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고 요거를 몇 배하고 얘가 바로 지금 이거잖아. 이걸 몇 배하고 2배를 하더라. 2배를 하면 3분의 8루트 2 빼기 10 3분의 더 해야 돼. 뭐래? 3분의 더 해야 돼. 더 하고 또 이거에다가 이게 3분의 5 빼기 맞는데? 얘가 3분의 2 더 하고 또 해야 돼. 3분의 그렇지 얘가 뭐란 거였지? 얘가 뭐란 거였고 빨간 게 뭐였어? 3분의 1이 있었네. 빨간 게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까지 더하고 그래서 더하면 답이 맞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줘. 답이 맞는지 마이너스 3분의 4 얘를 2배 하면 최종적으로 3분의 8루트 2 빼기 8 이렇게 되겠네. 답 확인 맞았어요? 가로쳐 있었지? 그렇지? 이렇게 되겠더라.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놈은 졸고 한 놈은 행행코에 쌓고 집중이 안 되네. 이놈들아. 자. 움직이는 자, 그래. 자, 왜? 아직 몰랐어 지금. 그래도 수업 6시부터잖아. 안 돼. 가. 잠깐 기다리고 있어. 자, 잠깐만. 이 어린 놈들이 싹 흥망해지고 자. 뭐 이거? 여기까지. 자,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볼 만한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의 문제만 풀었다면 얘는 자 보십시오. 3참수의 근이 0, 1, k인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미안 다시 그릴게. 그래프 조금 이상하게 그렸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에 거로 이렇게 해야지. 균형이 같아야지. 자 이렇게. 그냥 알아들 수 있잖아요. 뭐 아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왜냐면 문제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어떻다고? 같대요. 같다고. 그럼 저거랑 똑같은 간격이 있다는 거. 그렇지. 얘가 S1이고 얘가 S2인데 아하.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 도형이 두 개, 원래는 이 넓이를 구할 때 S1하고 S2를 따로따로 구해야 되거든. 똑같은 간격이 있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얘기했냐면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 그러면 인테그랄 그냥 0부터 k까지 저 함수를 접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맨세 0이 된다는 뜻이야. 맞지요? 그러니까 얘 둘의 면적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둘의 면적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지금 얘한테는 그냥 접근을 하면 얘는 양수를 더할 것이고 얘는 음수를 더할 건데 그러면 그 둘의 합을 다 더하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접근한 게 0부터 k까지 이걸 정접근한 게 0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k 값을 구하는 거야. 생각보다 쉽지, 그지? 그래서 이 3차 함수, 자,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해야지. 뭐 계산하기 싫어서. 자, 이거를 전개를 하시면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펼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x3선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kx. 자, 요거를 적분할 겁니다. 요거를 적분을 해서 식을 다 만들어내시면 4분의 k에 4승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에 이런 좀 이상한 식이 나오는데 k 3승 뭐야 이거? 네, 근데 그냥 똑같은 간격으로 해야 넓이가 같다 했을 때 2로 맞아.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객관식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자, 그런데 선생님도 이걸 모를까? 맞아. 선생님 이걸 모를까? 맞아. 그래서 맞아. 얘는 아까 직관적으로 얘가 2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 근데 이거는 변곡점을 알아야 이 말이 맞는 거야. 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자 지금은 얘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0이라고 해서 식을 구하시면 k가 2가 나옵니다. 자, 계산을 생략할게요. 자, 됐습니다. 됐습니까? 맞죠? 자, 8번입니다. 자, 오늘 많이 했다, 그죠? 오늘 맞아. 월요일까지 얼마? 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산을 안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줄잖아. 확 줄지. 오르기놀이 빨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괜찮아. 이제 눈까지 빨개져야 돼. 갔다 오면 괜찮아. 뭘더 줄이냐, 너. 자, 뿅. 자, 보시면은, 자, 얘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 함수는 인수분해하고 위로 블록이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직선 y는 a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이 포물선을 관통하고 지나가거든. 이렇게 관통을 하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둘러싸인 이 수박 반만한 이 도형의 넓이를 이 직선이 정확하게 반띵을 하면서 지나가더라. 그렇다면 도대체 이 a는 얼마였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오게 된 거야. 와우.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 좀 어려워졌어. 왜 어려워졌냐면 그러면 요 위쪽에 있는 부분을 S1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S2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뭐가 필요하지? 그죠. S1하고 S2가 같다는 걸 써야 되잖아. 반띵한다고 했으니까. 맞아. 맞지?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했어. 뭐가 문제가 발생했냐면 S1과 S2를 구하려면 이 친구가 얘기했기처럼 교점이 필요하거든. 교점이 이게 만만하지 않게 된 게
y는 ax랑 저함수랑 같다고 놓았을 때 교점이 이게 구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발생한 거야. 적분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정적분을 할 건데 이게 교점이 시작점은 0인 건 알겠는데 이게 끝점이 얘 둘의 교점인 거잖아. 그러면 이 교점이 만만치 않다는 거 알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자, 그래서 어떤 문제를 생각했냐면 그런 거야. 우리가 얘네 둘이 같다는 걸 쓰지 않고 이 S1, 이 넓이의 반이라는 걸 이용해 보자고. 반이잖아, 반. 반이지. 그러면 0부터 4까지 실제 이 얘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구해보자고. 그러면은 6분의 인테그럴, 그렇지. 우리 공식 알지? 0부터 4까지 마이너스 x제곱 이럴 때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거 구할 때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할 때 공식을 쓰면 빠르게 구할 수 있잖아.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의 면적을 구해보면 공식에 따르면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1에 4 플러스 4, 그냥 4. 그냥 4의 3승이 되겠지. 네. 그러면은 얘가 64니까 맞아. 3분의 3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요 전체 넓이가 3분의 30이지. 그러면 요 S1의 넓이는 얼마가 되고 3분의 16이 되고 요 밑에 있는 놈의 넓이도 3분의 16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럼 이제 뭘 쓸 것이냐? 그럼 이제 그걸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 위에 거 넓이는 해가지고 A, 미지수 쓰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면 친구 이제 이거의 넓이가 3분의 16이 나왔고 이거의 넓이도 3분의 16이 나왔으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아까 곡선이랑 직선이랑 방울했을 때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저거 교정만 이 교점은 아직 몰랐지, 그지? 그럼 이 교점을 뭐로 두고? 이 교점을 뭐로 두고? 그냥 알파로 두고 보자고. 알파 뭔지를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거 이 말이잖아. 0부터 봐봐. 0부터 알파까지 위쪽의 넓이. 자, 위쪽의 넓이가 위쪽 함수가 이거지, 맞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맞지? 그 다음에 아래쪽 함수는 뭔데? 마이너스 ax지. 이거의 넓이가 얼마라고? 저거 3분의 16. 3분의 16이지. 오케이.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래?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알파가 그럼 요걸 적분하게 되면 알파랑 A 두 개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식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 그 식 하나는 어떻게 구해야 되지? 밑에 하는 성우야, 어떻게 구해야 돼? 밑에 거랑 해가지고 열파하세요. 밑에 거를까지 연립을 해야 되나? 이렇게 어떻게 하죠? 이거 두 개였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을 다 옮겼을 때 자 이렇게 옮기면 자 이렇게 이걸 알파를 A로 표현할 수 있지. 왜냐하면 친구 봐봐. 이 교점을 구하면 교점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거 땡기면 x제곱 다 옮깁니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 빼기 4x는 0이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얘가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의 x가 되고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x에 x 플러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알파를 뭐로 표현할 수 있어? 4 마이너스 그렇지. 4 마이너스 a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알파가 뭐로 바뀌냐면 4 마이너스 a로 바뀌게 되고 그렇다면 전부 하나의 문자가 통일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용하는 거냐면 얘가 3분의 16이라는 걸 알아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도 미지수고 a도 미지수면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더 없는데요? 그래서 이걸 알파라고 두지 않고 이 방정식 같다는 요점에서 a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인테그랄 3분의 x의 3승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같은 거였구나. 그럼 얘는 2분의 4 마이너스 이게 4-a의 x였으니까 요건 2분의 4-a의 x x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요 식에다가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하고 0이랑 4-a 얘가 3분의 16이란 말이거든. 자 그러면 대입합시다. 지저분하네. 자 4- 여기 대입을 하죠. 6분의 다행스럽네. 이것도 그래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2분의 4-a의 전체의 3승 이렇게 되겠지, 그지? 다행스럽게. 1 곱하기 4 마이너스 a 세제곱 자, 지웁니다, 이거. 자, 그러면 6분의 4 마이너스 통분하면 6분의 거지? 통분하면 다행스럽게. 근데 그러지 말고 이거 전체를 다 양변에 6을 곱하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맞지? 양변에 전부 다 6을 곱하자고. 6을 곱하게 되면 1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4-a의 3승이 16이 되는데 32네. 그럼 32가 왜 3승이 될 수 있나? 없죠. 없나? 그러면은 다시 전개를 해서 다시 풀어야 되는데 아쉽네. 그렇게 벌써? 이렇게 똑같이 나왔는데 근데 그냥 이거 풀어가지고 왔는데 이 미쳤구나. 세제곱을 썼구나. 자, 친구들. 그래서 어쩔 수 없네. 자, 그래서 기억나지? 4-a는 세제곱근 32. 이거 고래간만에 기억나지? 그지? 세제곱근 32. 그래서 세제곱근 32면 자, 32가 세제곱 32가 2의 몇 승? 2의 3승 곱하기 2의 2승인 거잖아. 이렇게 세제곱근 되었지, 그지? 그러면 2가 빠져나오고 2 세제곱근 4 이렇게 되어서 A가 줄어넘기고 A는 줄어넘어 하면 4 빼기 2의 세제곱근 4 이게 답입니다. 막판 계산이 좀 지저분하네. 막판 계산이 좀 지저분하다. 이거는 나중에 이 계산은 어쨌든 넓이가 뭐였는지 알겠지? 넓이를 반으로 쪼갠다. 도현의 눈빛이 흐려지는 부분이 어렵긴 어려운 거 보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우야, 머리 어렵나? 조금 그래?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 좀 복잡하잖아. 근데 아마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세제곱까지는 안 하고 조금 좀 더 편하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어려지 마시고. 너희들 나가서 싸워라. 알아서 걸쩍걸쩍거리지 말고. 왜 좋은 평등 놔두고 나쁜 말로 하고. 상해가 첫 바다를 싸우고 내가 마무리야. 내 연장 갖고 너는 죽고 이제 내가 살고. 그리고 자살비용 성우가 심판을 봐줄 거야. 성우가 심판을 봐주고 아니 나까지 주면 성우가 들어가. 도현이가 신고해 줄 거야. 이상한 애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릴레이 오늘 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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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4인 파티. 자, 보겠습니다. 제발 시험 잘 써서 좀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가자. 시험 못 치고 뭐해? 진짜 내가 꼭 한번 이번 여름에 평상 빌려갖고 밥도 좀 먹고 그제? 지금 자 해봅시다. 평상 말고 PC가 없는데.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1인 상황입니다. 이 곡선과 직선 얘가 마이너스인데 자, 이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된다고 했지? 마이너스 2가 자, 이렇게 얘가 y는 ax인데 근데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해? 뭐라고? 이게 마이너스 맞아요, 형님. 0 대입하면 마이너스 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친구 보세요. 이 곡선과
이 곡선과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봤어. 자, 물어봐 당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시험 문제에 넓이가 최소가 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넓이를 구한 다음에 미분을 해서 너 기억나지? 최대에서 어떻게 구했어? 미분해가지고 제한 범위 내에서 최대값 구하는 거 기억나지? 맞잖아. 자, 그래서 일단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 생각이야. 그러니까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지. 얘잖아. 근데 완전히 망했어. 왜 망했냐면 이게 지금 교점부터가 몰라. 알 수가 없잖아. 왜냐면 교점부터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지금 봐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ax 즉 이거의 교점부터 구해야 조건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걸 땡겨와서 마이너스를 빼내고 자 우리는 어쨌든 교점이 필요하지. 교점이 있어야 조건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교점을 어쩔 수 없이 알파라고 두고 교점을 베타라고 두고 이제 진행을 해보자고. 어쩔 수 없잖아. 넓이는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위쪽에 있는 함수가 요거였지. 그래서 ax에서 빼기 저걸 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빼. 일단은 빼. 자 이게 넓이지. 그러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다음에 요거 x니까 자, 다 돼갑니다. 가는 가서 어렵지. 조금만 더 기운 내봐봐. 계산 틀리면 얘기해줘라. 상혁이처럼. 자, 요렇게 된 상황인데, 자, 이게 넓이지. 맞잖아. 근데, 이거 계산할 때, 이제 공식 외워두면 큰 힘을 발휘하지. 이게 공식을 쓰면, 이제 얘가 큰 힘을 발휘하잖아. 왜냐하면, 이 알파와 베타는 바로 이거의 두근이야. 맞아. 이해돼? 이 알파와 베타. 왜냐하면 이 식이 뭐냐면 이 아래 함수와 이 직선을 같다고 놓은 식이었잖아. 그 식의 교점이 알파와 베타니까 이 차이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거야. 따라서 정확하게 이걸 만약에 그 공식을 안 쓰면 이거 일일이 다 적분해서 베타 대입하고 알파 대입해야 돼. 왜? 두 번째에서 마이너스 x 제곱 지금. 이거? 요거 위에서 밑에 거 뺐잖아. 저 정리한 거.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나? 맞지? 그러면 이게 바로 나오겠네. 자, 넓이 공식. 자, 넓이 공식 쓰자. 그렇지. 6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얼마? 세제곱. 이게 답이지. 그래서 이거의 넓이는 이거지, 그지? 맞나? 네. 자, 그럼 이게 이 넓이야. 그러면 요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에 뭘 구하라고? 넓이가 최소. 그때 뭘 구하라고? A2. 근데 이상해. 이거의 넓이를 구하긴 구했어. 근데 A가 없어. 뭐 A가 있어야 이거를 최소로 만들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작업에 들어가느냐? 이 식에 A가 들어갈 수 있도록 A로 바꾸는 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지. 그럼 근과 계수관계 생각날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 맞지? 그러면 이거의 두근 알파 베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a. A 플러스 B가 되는 거네. 저거는 뺀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저기 그렇지. 그렇지. 그냥 a 플러스. 그렇지. A 플러스 1 되고 수업 잘하고 있네.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때는 마이너스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기에서 A가 나오도록 식을 바꾸는 거야. 어렵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게 수2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 수2의 맨 마지막 파트야. 절대 쉽다 생각하면 안 돼. 저 됐구만. 찍어야지. 자,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는 찍는다 아니 마.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봐. 정찰해라. 혼당하지 마라. 자, 그럼 봐. 이거는
자, 이거를 이용합니다. 자, 그럼 봐봐. 아직 안 끝났지? 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임을 이용을 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구하는 거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거니까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8 맞나요?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입니다. 근데 저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3개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세 개 필요하지. 그래서 자, 이거 지우면 되겠지.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폴마 루트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인데 어차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양수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얘는 없어지고 요거 됩니다. 요걸 몇 승하라고? 3승.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이거를 3승하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3승하라는 거야. What the fuck? 얘를 3승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봤지.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서 3승해도 되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이거의 최소값은 완전 제곱시키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8이지. 8이지. 최소값은 얼마야? 루트 8. 루트 8이요. 그걸 3승해.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루트 8을 3승 3번 곱하면 8 루트 8. 맞지? 하면 16 루트 2야. 그러면 그렇지. 286, 16. 맞지? 16 루트 2. 그래서 약분하시면 2, 3은 6. 286. 3번에 8 루트 2가 답이 되는 겁니다. What the fuck? 자, 너희들이 수 2를 한다는 거 명심해야 돼. 자, 봐. 이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돼서 나오는 거야. 뭐가 들어갔어? 근과 계수의 관계 들어갔고, 곱셈공식 변형 들어갔고, 너희 고등학교 때 하나라도 이제 못 푸는 거지. 내가 너네 말했지. 고등학교 하나라도 끊겨 있으면 못 풀어 문제를. 봐, 줄일 다 엮여 있잖아. 그지? 그 근과 계수의 관계 막 다.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공식이 이거 풀 때 굉장히 힘을 많이 있지. 이거 만약에 그거 안 하고 그냥 이거 삼성해갖고 베타, 알파 넣고 막씩 정리하다 보면 혼이 나갔을 근데 거야. 저거 소설에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소설에 나오면 너희들 일일이 다 풀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거 미치지 않고서 이거 삼성 베타 넣고 정리하고 그냥 소설에 저거 나오면 그냥 공식 쓴 다음에 그냥 답변서를 받으려 돼. 뭐 아무튼. 아 근데 봐봐. 너희들 이거를 나중에 여기까지만 적어도 한 60% 70%는 맞다고 그랬을걸? 그거 딸랑 그거 하나 안 적었다고 이 과정이 다 맞는데 아무튼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거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는 척하면서 풀 수 없어. 계속해서 계산 척하면서 여기까지 참고로 얘기하면 실제 수능의 어려운 문제는 이거의 1.5배 2배 정도의 계산을 더 해야 돼. 너무 해설지 보면 알겠지만 거의 해설지가 한 2페이지로 나오는 게 있어. 수능 문제 보면 그러면 그거를 풀려고 하면 잘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실제로 필수예제 10번 선생님이 시험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너희들 혹시 역함수 너희들 수위 아저씨 술이요. 수 2를 풀다 보면 올림푸스 풀다 보면 역함수의 그래프와 넓이 문제 있었어? 있었어? 역함수와 넓이 있었어? 역함수 완을 넣었어. 역함수 조금 쓰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 그래? 역함수 1대1 대2 있으려면 그거 한개 돈이 없어야 돼. 실제 비중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비중 모의고사에 정말 잘 나오고 힘들었던 게 이 문제인데 한 걸음 덜하는 게 저 이 사람이 애매하게 얘기하는 게 교과 과정에서 빠졌을 수도 있다 뭐 그런데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뜻이 한 걸음 더거든. 올림픽스에 있는데. 있긴 있으면 계속 하는 거고. 자 볼게요. FX가 GX가 자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위에 있고 밑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 3참수의 역함수를 너희들이 구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 3참수의 역함수를 못 구해.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 봐봐. 역함수라는 게 원래 함수가 이거였거든. Y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라면 xy를 뒤집어야 돼. 그럼 x는 y의 3승 마이너스 2y 제곱 2y인데 보통 함수는 y라고 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나와야 함수가 된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여기에서 이걸 y는 이라고 하려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 그래서 역함수를 원칙적으로 뭐 퀀텀으로 봐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갑자기 역함수를 그릴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역함수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역함수와 이 함수의 도형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그 뭔가 우리 상황에서 달라진 거잖아. 우리는 둘러싸인 부분이 먼저 어떻게 구했어? 오로가 혼돌아와라. 딴 생각하지 말고 혼돌아와라. 혼돌아와. 그치? 봐. 원래 함수랑 만나는 함수 같다고 두었지. 그렇게 결정을 구했잖아. 근데 역함수는 아예 못 구하잖아. 못 구하는데 어떻게 둘이 갖다 놓아? y는 x. 그치? 그 뭔가 다른 게 있겠지? 자, 그래서 봐. 자, 이 함수. 자, 이 함수가 그러면 3차 함수네. 제발 좀. 그치? 그러면 뿅. 아, 이 또꼬라네. 이 또꼬라네. 자, 이거 보니까 이게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긴 한데 얘가 0이 없으니까 x축과 그쪽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거든. 그럼 아까 우리 이거 그려봤지? 네. 그려봤잖아. 얘 어떻게 그려지더라?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다. 아까는 우리 이거 했었잖아. 아까는 이거 했었지. 아까는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봤었잖아. 그러면 얘도 유사하다고 생각할 거거든. 그럼 보자고. 얘는 뭐 어디에서 0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미분하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헤헤이. 얘는 0 되는 게 보이지도 않네. 얘는 기울기 0 되는 게 있는지 봅시다. 판별식을 한번 해볼게. 4분의 d를 하시면 4 마이너스 얘는 0 되는 것도 없다. 그냥 쭉 위로 올라가네. 왜냐면 지금 판별식이 0보다 작거든. 4에서 6이니까.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0 되는데 0 되는 게 가만히 있어봐. 그냥 쭉 올라간다. 얘는 그냥 쭉 올라가는 거야. 기울기 0 되는 것도 없이. 뒤에 0 되는 거 있죠. 0에서 0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원점을 지난다는 거고. 원점을 지난다는 거고 얘는 기울기 0 되는 0에서 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도함수를 한번 때려봤더니 얘가 기울기 0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해봤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에 판별식을 써봤거든. 그러니까 기울기 0 되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그래서 이거에 4분의 d를 써보니까 4 마이너스 6이 되면서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 0 되는 게 하나도 없이. 그럼 기울기 0 되는 게 하나도 없는 3차 함수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 2차 함수. 그치? 맞잖아. 네? 네. 1차 함수 다르고. 그리고 잠깐만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이거 너희들은 지금 안 배웠는데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뭐죠? 변곡점이네. 그래서 이게 이제 3분의 2 오케이. 변곡점은 너희들이 미적분할 때 배우는 거고. 그럼 봐봐 뿅.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기울기 0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울기 0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쓱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도현아, 내가 수학 만든 거 아니니까 너무 눈물 흘리지 말고. 자, 성호야, 멍 때리지 마시고. 내가 만든 거 아니니까. 한번 홈 돌아와. 자, 빠. 그래서 한 걸음 더잖아. 괜찮아. 자, 핵심이 뭐냐면 이거에 역함수가 필요하지. 잘 들어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이 함수와 그 다음에 이거에 무슨 함수?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함수와 역함수가 둘러싸인다면 핵심은 그거야. 둘러싸인다면 반드시 x 정신이야 y는 x라는 점과 봐봐. 역함수가 원래 함수랑 둘러싸인다면 반드시 교점이 생길 거고 그 교점은 y는 x라는 점도 함께 지나간다는 걸 우리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날 거야. 왜 모른 척하노? What the fuck? 기억 안 나? 기억나네. 그래서 봐봐.
봐. 원래 함수가 이렇게 봐. 그럼 봐봐. 내가 역함수를 직접 못 구하더라도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거든. 그럼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나저 이거 이렇게 되겠지. 영어를 싫어해요.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왜냐면 역함수는 yx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그지? 그러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예 그렇지. 그럼 봐. 정답 나뭇잎. 그렇지. 그러면 나뭇잎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나뭇잎의 넓이를 구하는데 봐. 이 나뭇잎의 넓이는 봐라. 이 넓이 있지. 요 넓이의 몇 배? 2배. 그렇지. 그래서 이 역함수가 필요 없다는 거야. 필요 없이, 즉 y는 x와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를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의 교점이 필요하거든. 이거의 교점이 필요하잖아. 이거의 교점은 구할 수 있어. 그렇지. 이거의 교점은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그렇지. 얘를 x라고 두고 옮기면 딱 쉽게 1밖에 없네. 1밖에. 그렇지. 1이네 1. 1밖에 없겠네. x를 끄집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니까 얘는 x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교점이 0하고 1이 두 개밖에 없네. 맞지요. 얘가 1. 오케이. 그러면 끝났어. 자, 이 노란 빨간 부분 넓이 구할 거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저 위에 y는 x. 그렇지. x 빼기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x 제곱. 플러스 x 하면 x 짜증나다. 이거의 몇 배? 2배. 2배 하시면 이 나머지입니다. 근데 얘가 왜 어렵냐면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y, x를 그린 다음에 이게 이렇게 만나는구나라고 직관. 저번에 역함수와의 그 넓이는 다 2배 때리는데요. 맞아.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거는 다 맞추니까 잘 들어가. 더 어려운 게 있어. 시험엔 얘가 안 나오고 얘가 나올 거야. 더 어려워. 잘 들어가. 괜찮아. 괜찮아? 야, 솔직히 말해서 남들도 나가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좀 창피하지 않아? 남들도 다 하는데. 그래, 남들도 나가잖아. 그러면은 남들도 다 하는 거 같아. 그러면 저희는 맨날 그럼 저희 맨날 그거 해야 되는 미국도 하는데. 얘들아, 난 아직까지 너희들을 포기 안 했다. 아니 여기 미국도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연애 못하는데 그러면 넌 한다네. 아니 저는 안 돼. 이제 물론 안 나옵니다. 맞다. 7월 18일, 7월 18일. 친구들아,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범생이었고 나도 결혼을 하고 잘 살고 있다. 근데 우리는 범생이가 아니고 성우야, 나도 학교 다닐 때 너처럼 그랬어. 근데 다 대학 가면 다양한 만남이 있고. 알았다, 봐라. 문제들 이거야 이거. 자, 봐. 우리 새끼 오늘은 시험 책고 가지고.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했다. 지금까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잘 봐봐. 자, 이 3참수의 역함수. 그러면 y절편 이런 건 확실하지. 대충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겠지. 그래서 f'x 옵션 해보자. 또 뭐같이 나올 것 같은데 3x 제곱 플러스 2네. 아하, 얘는 역시 기울기가 0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얘는 그냥 쭉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휘어지는 걸, 자, 아까 얘기할게. 아까 휘어지는 걸 내가 어떻게 정확히 그렸느냐면 미적분에서 하는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 변곡점까지를 알아야 그래프를 정확하게 좀 그릴 수 있거든. 이 문제가 예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변곡점까지를 함께 포함하고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런 사정은 안 봐주거든. 내 앞에 선생 안 봐줄 테니까 시끄러워. 자, 아빠. 그래서 내가 아까 휘어진 걸 어떻게 하느냐면, 자,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휘어지는 점을 알 수 있어. 변곡점이라는 건데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그렇지. 그러면 얘가 0 되는 게 휘어지는 점, 그 점이야. 기울기가 0은 아닌데 휘어지는 점이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y점이 1이지만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얘가 변곡점이거든. 그래서 변곡점은 정확하게 미적에서 하지만 그걸 알아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거든. 어쨌든 간에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100% 확실하고. 아, 자, 그래서 얘가 fx야. 많이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또 이거에 뭐가 나왔어? 역함수를 물어봤지. 자, 그러면 자, 봐. 이건 가능하지. 맞죠? 저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0부터 1까지라고 하면 이건 가능하지. 자, 봐봐. 이제 중요해. 자, 이제 정말 중요해. 생각보다 간단해. 살짝 옮겨야겠다. 저리가. 하울링 하지 마라. 자, 몇 시죠? 54분. 좀 매운가? 이거만 듣고 와. 자, 그럼 봐봐. 얘는 괜찮아. 얘는 0부터 1까지니까. 자, 봐.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1 대입하면 1 하면 4. 4.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물어보는 면적은 이었어. 그 부분이야. 이었어. What the fuck?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잘 들어봐. 뒤에 게 문제야. 잘 들어봐. 역함수에 1부터 4까지를 대입한 결과를 적분하랬지. 네. 그럼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이 역함수 그 친구 저희 역함수를 어차피 fx랑 그한 대신이가 똑같은 거. 아니 흥분하지 마. 봐. 아니 그 위에 것까지 다 해야 돼. 역함수를 안 그리고 자 봐봐.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역함수에 내가 1을 대입해서 나온 놈이 누구지? 그지 맞지? 그럼 만약에 역함수에 대입해서 나온 놈들은 바로 원래 함수의 그 결과를 나오게 한 x값이지. 무슨 소리냐면 봐봐. g2를 대입을 했다는 말은 원래 함수의 결과가 2가 되게 하는 x값이라는 거지. 맞죠? 그러면 1부터 4까지 역함수에 대입하는 결과는 결국 1과 4를 나오게 한 x의 값들을 다 더했단 말이거든. 맞죠? 얘가 1이야. 그러면 어라? 1부터 4까지를 나오게 한 x의 값을 다 더한다고 했으니 와. 얘들을 더한다는 뜻이거든. 직사각형 완성. 그래서 얘는 직사각형이 되는 거야. Holy fuck.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역함수를 안 구하고 역함수의 정의를 바로 그래프에서 판단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 이거의 넓이가 4가 되는 거야. 4.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가 그래서 시험에 얘가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역함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Exactly. Holy. 그러니까 역함수의 그래프를 안 그리고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표정들이 다 그런데 자 이제 바로 위치와 넓이 이제 3개 남았다. 오케이. 유명한 거 알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건 출제 빈도가 높다니까 잘 보고 관련된 문제가 좀 있을 거야. 일주일 동안 관련된 문제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쉽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반대로 적용하지. 가속도를 미분하면 적분하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정확히 따지면 위치의 변화량. 자 그걸 기준으로 판단할게. 자 그럼 위치. 시원 위치라고 하면 발음 잘해야지. 많이 하냐 안 하냐? 우리 아들들한테 관계대명사 위치를 알려줬더니 이렇게 쓰더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게 위치. 오케이. Yes, which. 관계대명사 위치를 알려주면은 자, 위치 로케이션. 자, 봐. 자 여기에 준혁이가 써있다. 준혁이가 아름다운 그녀를 기다리고 있지. 자 그랬더니 준혁이가 그녀를 보고 자 뛰어가기 시작했어. 자 속도는 요겁니다. 마사. 핵심은 마사. 핵심은 그니 깨는 속도야 속도. 자 속도. 그만해.
자, 속도라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는 뭘 배웠지? 미분 단원에서는 위치를 배웠지. 그래서 미분했었잖아. 자, 얘는 속도를 준 거야. 자, 이 사람 질문 들어온다. t초일 때 하필이면 p의 위치가 1인 거야. 그러면 준혁이가 미리 이게 원점이고 여기인 상황이야.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시간이 흘렀을 때 처음에 여기 와 있는 거야. 맞지? 1에 와 있는 거야. 자, 이때부터 준혁이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지. 자, 보겠습니다. 자, 아니네. 그건 아니네. 자, 네이버를 뭐라고 했거든? t초, 시간 몇 초일 때? 2초일 2초일 때 p의 위치를 구했어. 네. 잘 들어봐. 속도를 적분을 때려야 된다. 속도를 적분을 했었을 때 정확하게 아까 내가 뭐라 얘기했냐면 위치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 있거든. 내 말을 잘 들어봐야 돼. 너희들 이 문제만 노리는 게 0부터 2초 때까지 잘 들어. 속도를 적분을 했지.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하다. 0초 때부터 2초 때까지 속도를 적분한 건 그때까지 얘가 이동한 걸 싹 다 더한 거야. 그러면 원래에서 있던 걸 더해야 되는 거. 그렇지. 그러면 지금 얘가 0초 때부터 2초 때까지 내가 속도를 적분했다는 것은 이 1초, 이 1 위치에서 얘가 왔다 갔다 한 그 총량을 맞아. 계산한다는 말이야. 그 1에서 저걸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의 값은 뭐지? 위치의 변화량이야. 얼만큼 변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정피의 위치가 뭐냐고 물어봤으니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야 돼. 맞아요. 얘는 0초부터 2초 때까지 왔다 갔다 한 움직인 양이거든. 최종적으로 얘가 얼만큼 그러니까 0초 때부터 얘가 왔다 갔다 해서 멈춘지 그 양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위치 1을 더해줘야 얘의 최종적인 위치가 나오는 거야. 아, 예. 표정이 자 우울한 것 같은데 끝나고 다시 질문을 받아줄 테니 너무 우울한 표정을 짓지 마시고 0부터 1까지, 0부터 2까지 좋아. 그거 좀 대대하면 0부터 2까지 총 움직임이 자 그래서 자 절피의 위치 2초 때 절피의 위치를 해결했지. 바로 요걸 한 거에다가 1을 더해야 됩니다. 성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내가 그 시간 동안 왔다 갔다 움직인 양이 나오기 때문에 위치는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거기에서 더해야지. 예를 들면 친구 봐. 잘 들어봐. 내가 1분 동안 30m를 뛰었어. 그럼 난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바보 멍충이도 아니고 내가 1분 동안 30m를 뛰었어. 그 다음에 내가 위치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바보 아니야? 내가 1분 동안 30m를 뛰었어. 근데 어디서 뛰었는지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최초 위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원점에서 있었는데 그러면 30m 뒤에 있겠지. 아니면 내가 10m부터 뛰었는데 그럼 40m 있겠지. 그런 원리인데. 자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초 때부터 3초 때까지 위치의 변화량. 이건 쉽지. 그냥 뭐 하시면 된다. 미분 자 친구 위치의 변화량 물어봤지. 속도를 적분을 때려. 그치? 그러면 봐. 1부터 3까지. 그렇지. 1부터 3초 때까지 그냥 얘를 적분.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 위치는 정확해. 위치 변화량이 그러니까 위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내가 1초 때부터 3초 때까지 쉽게 말하면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느냐에 대한 질문 거잖아. 그러니까 속도를 내가 적분하면 뭐라고 그랬어?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고 했지. 정확하게 얘는 그걸 물어봤잖아. 위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봤지. 처음 저 위치는 어디? 처음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줘. 그렇지. 최종 위치는 최초의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줘야 나중 위치가 되는 거야. 약간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30m를 뛰었다니까. 오늘 어디서 뛰었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제지. 시험엔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나오는 거야. 움직인 거리랑 위치의 변화량은 완전히 다르지. 잘 들어봐.
물리라는 친구는 알 텐데 네. 자 준혁이가 여친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갔다 10초 동안 뛰었다가 다시 원래 여기로 돌아왔어. 그러면 위치의 변화를 0. 그럼 준혁이의 위치에 변하는 건 제로인데 운동거리는 어마하지.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한 100m 뛰는지 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마 4의 속도. 움직인 거리는 잘 들어봐.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의 차이는 속도에 절대값을 붙이느냐 붙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까지를 하면 이건 위치의 변화량이고 절대값을 갖다 붙여버리면 얘가 바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야. 왜 위치의 변화량이 0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봐봐. 위치를 변화한 것은 속도를 합한 거지. 속도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속도랑 마이너스 속도를 합하면 0이 될 수 있겠지. 근데 운동거리는 관계 없잖아. 속력이 합이지. 속력이 합이니까 마이너스는 빼버리고 무조건 다 더하는 거야. 네, 그러면 처음 위치가 0인데서 뒤로 30m 갔다가 다시 30m 돌아오면 위치도 0이고 위치 변화량도 0인데 움직인 거리는 60. 그렇지. 그 말이지. 맞잖아. 움직인 거리는 무조건 속력이 합이니까 내가 움직인 모든 것을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 붙는 거야. 속도에. 그치?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을 빼낼까요? 6을 빼내시면 인테그랄 3 빼내고 절대값에 t제곱 마이너스 이게 되겠네. 그러면은 1, 2 이거네. 이렇게 올라와 있네. 요거를 적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요. 1부터 3까지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요거지? 자, 요겁니다. 그러면 얘는 공식을 쓰자. 얘는 공식을 쓰고 얘가 저도지 공식을 못 쓰니 얘는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이거지.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18t 마이너스 12 얘를 적분을 하시고요.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2부터 3까지는 저함수 어떤 함수?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 얘를 적분하시면 되겠더라. 계산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개 남았습니다. 마지막 아닌가요? 하나 더 남았을걸? 12까지 아닌가요? 13까지다. 자, 그래도 나는 나름 열심히 잘 끝나서 좋습니다. 물론 이해를 다 했는지 안 됐는지는 별개 문제이긴 한데 정 이해 안 되는 건 개별 수업 시간에 또 질문하시면 개별. 지금 봐라. 어차피 또 녹화되고 있잖아. 하도 돼. 어차피 2개 남았으니까 동상 올릴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요건 재밌다. 요건 재밌다. 이건 재밌다. 어제 어른이랑 친구가 하는 이유 다시 떨어지죠. 뉴스 봤니? 어제 고등학교 3학년 집단 자살한 거. 그 조성원 학교다. 그 학교 어디니? 나그 혹시 학교 알아? 북구 쪽인 것 같던데. 나온이야. 진짜 조성원 학교 애들 어디네? 학교 어딘데? 나온 거가 나온고? 나온 예고야. 예고. 예고했어? 여학생 3명이 뛰어내렸더라. 나온이 아니야 어디였냐고. 자, 갑자기 이게 큰일 났다.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되면 곤란해지는데. 한국이 망하고 있지 이 않습니까? 이름 갑자기 교육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안 돼. 이게 분위기를 탄단 말이야. 이게 그런 거 분위기를 타거든. 큰일 났다. 그 학교였구나. 내가 조사를 하고 나왔지. 아까운 꼴다운 3명의 여학생이 애도의 뜻을 범한 거야. 왜 자꾸 떨어지셨지? 이상을 하지 마. 자, 봐. 당시한테 얘기했었지. 지상 10m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함수는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자, 어떤 상황이지? 왜 그래?
자, 요 사이 10m면은 가만히 있어봐. 10m면 3층, 4층 높이 정도 되겠네. 자, 10m의 높이에서 자, 오르기가 빡 쳐가지고 이렇게 돌을 던졌습니다. 공을 던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인 것 같아. 자, 속도를 줬습니다. 자, 발사 후 5초가 지났을 때 물체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 잘 들어봐야 돼. 이제부터 헷갈릴 수 있어. 너희들이 선생님 높이를 물어봤지. 높이 최초 10m쯤에서 이렇게 돌을 던져 올렸어. 자, 속도가 나와 있네.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지. 그러면 5초 때 과연 내가 높이가 뭐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5초 때까지 30-10t를 적분을 하면 대부분 학생은 여기까지는 하거든.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10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깜빡하는 친구들이 있어. 자, 왜 10을 플러스 해야 되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속도를 접근하면 그 시간에서부터 5초 때까지 얘가 얼만큼 위치가 변했는지 그 변화된 점밖에 모른다는 거야. 내가 얼만큼 뛰었는지 말했잖아. 내가 30m를 뛰었는지 50m를 뛰었는지밖에 모르는데 물어보는 건 위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는가 중요하지. 처음이 10m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10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30t를 하시면은 맞지? 5t 제곱. 자, 요거를 접근하시면은 이제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얼마야? 5, 35, 150에다가 5, 25, 25에다가 125지. 그럼 25 플러스 10까지 하게 되면 몇 미터? 지면으로부터 35m 지점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초 동안 25m를 올라갔고 위치를 물어봤으니 최초 위치는 10m. 그래서 총 높이는 35m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지?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뭐냐고 물어봤지.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당연히 속도가 0이 된다 이 말이지. 속도가 0이 되려면 무조건 3초. 그렇지. 3초 때의 높이를 물어봤지.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30-10t dt 플러스 10 플러스 10 잊지 마시고, 그러면 이거가 적분하시면 이거였지. 요거에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 90 3, 3은 9, 9, 45 그럼 45에서 10을 대입하면 55 지상으로부터 55m에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움직인 거리. 시험에 출제 문제가 높다고 했지. 발차고 5초 동안에 물체가 움직인 거리. 이때는 10을 더하는 게 아니야. 이땐 뒤에 10을 더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얘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물어봤지. 위치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요거 보이지? 30-10t의 절대값. 자, 이 값을 구하는 겁니다. 10을 0부터 얼마나 움직였냐 물어봤잖아. 내가 얼마나 뛰어왔느냐 그걸 물어본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보여보시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그래프를 가지는 거거든. y절편이 30이고요. x절편이 3인 이런 직선의 그래프를 가지지. 그런데 절대값이 붙었지. 절대값이 붙었으면 음수의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더라. 자, 그럼 발사 후 5초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 물어봤지. 그러면 이거지. 그러면 이건 접근하지 말자. 왜냐하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3분의 이렇게 하시면 45 얘는 45가 되고 5를 대입했을 때 얼마 나와? 5를 대입했을 때 20. 그렇지. 20이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20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그러니까 10이네. 20이네. 20이지. 요 넓이가 20이 되니까 합하면 65.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65.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마지막입니다. 삼각계로 얘가 더 출제 빈도 확실시. 이게 중요하다. 얘가 왜 자꾸 시험에 나오냐면 물리랑 자꾸 자존심 경쟁인 것 때문에. 왜냐면 물리에도 이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 근데 수학은 그런가 봐. 누구 물리는 물리고 수학은 수학이다 하는 자존심 배경인 것 같아.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희한하대. 그래서 이과간의 수학이 유리한 이유가 이런 게 겹치는 게 많아. 이거 물리를 풀어도 돼? 물리를 한 친구들은 그냥 물리 그래프로 푸시면 되고, 웃긴 게 물리에서는 또 수학을 이용해서 풀면 돼. 그러니까 좀 뭐라고 말할까? 이과가 수학이 유리한 이유가 그런 게 있어. 물리 2일 거야. 물리 2를 하면 똑같은 그래프를 막 하거든. 자, 보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얘기했지. 그런 저수지 싸움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낸다. 어려운 건 아닌데. 자, 보겠습니다. 자, 솔직히 이거 말고 낼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이거 내는 거야? 지금 핵심은 VT. 아까 오전에 연습했었지. VT 그래프야. VT 그래프. 자, VT 그래프인데, 자, 원점을 출발한 거야. 이번에는 상혁이가 오래간만에 이쁜 누나를 발견을 하고 쫓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속도입니다. 속도가 오른쪽 그래프를 갔다면 다음을 보십시오. 자, 상혁이가 6초 때 얼마나 누나를 쫓아갔는지 그 위치가 뭐냐고 물어본 거지. 자, 얘는 처음에 위치를 원점이라고 줬지. 자, 그러면 6초 때의 위치를 물어봤지. 그러면 6초 때의 위치는 6초까지 속도를 접근하면 되지. 맞잖아. 근데 속도 그래프에 나와있지. 그럼 6초 때까지 선생님 이 함수를 모르는데요. 상관없어. 6초 때까지 우리는 뭐 면적만 구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색칠한 부분을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위쪽 부분은 오른쪽으로 간 거고 마이너스 부분은 왼쪽으로 간 거며 또 여기에 있는 위쪽 부분은 오른쪽으로 간 거지. 그래서 얘네들 자 VT 그래프에서 이 면적들이 바로 위치의 변화라고 얘기한 거거든. 자, 그러면 얼마가 돼? 여기서는 얼마큼 움직였어? 오른쪽으로 이만큼 플러스만큼 옮겼겠지. 얘는 사다리꼴이네. 사다리꼴이니까 얘가 윗변이 3, 밑에가 1, 높이가 1. 그러면 얼마? 이만큼 움직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이만큼 왼쪽으로 갔어.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2분의 1.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혁이는 2분의 1 지점에 누나를 바라보고 있더라. 그렇지, 별로였나 봐. 갔다가 우리 별로였나 봐. 그렇지. 야, 갔다 오지. 자,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 자, 봐. 자, 그 정도는 아니었나? 그렇지. 자, 봐봐.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자, 봐. 봐. 문화를 보고 이렇게 쫓아가고 있다가 딱 2초가 되는 순간 아니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야. 아니다라는 걸 발견하고 이제 뒤로 돌아가기 시작했지. 여기까지 갔다가 보고 아하 이렇게 하면서 뒷걸음 치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뒷걸음 치고 많이 보고 있었어. 자, 그런데 뒷걸음 많이 가다가 보는데 갑자기 또 다른 문화가 지나가니까 다시 또 5초 때 다시 앞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야.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지? 처음에는 이렇게 갔다가 몇 초 때까지? 2초 때까지 갔다가 다시 빼. 몇 초? 5초 때까지 빼겠다가 다시 이분을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인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럼 몇 초 때부터? 2초 때부터 5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지? 움직인 거리는 바로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얘가 음수였잖아. 음수 마이너스였지? 그러면 플러스 2. 움직인 거리는 2. 이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재봤습니다.